오늘 저희와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서 특급 심장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장 질환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라는 사례자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주짓수도 했었고 웨이트도 했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체력이 유난히 자신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갔더니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펄스장 시술을 받게 되어서 저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굽혀펴기 한 60회 정도를 하다가 빈맥이 찾아와서 180회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격한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언제쯤 예전처럼 다시 운동을 할 수가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사례자분 상태 어떻게 보셨어요? 심방세동은 부정맥 중에서 제일 흔한 부정맥이라서요. 최근에는 국내 유병률 한 1.5%에서 2%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면 심장이 원래 심방하고 심실이 이렇게 1대1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정상 기능이 비활성화되고 비정상적으로 뛰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맥박이 뛰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빨리 뛴다, 불규칙하게 뛴다. 이럴 때는 심방세동 한 번씩 꼭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심방세동은 발작성 심방세동이랑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정맥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왔다 숨었다 나왔다 숨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작성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발작성 심방세동의 초기 이제 치료 목표는 정상 리듬을 잘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사연자분 말씀처럼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불편하고 빨리 뛰니까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정상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시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재발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강 교수님? 네, 심방세동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사실 심방세동은 심장 노화의 대표 주자기는 해요.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병이고 60, 70, 80대가 되면서 유병률이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처럼 사실 30대에서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생긴 건 아닌지 또는 뭐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건 아닌지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음주 많이 하시는 건 아닌지 술 한 잔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심방세동 위험이 16%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례자분의 경우 이제 시술을 받고 괜찮다 생각을 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네. 60회. 를 팔굽혀펴기. 하고 응급실 갔단 말이에요. 60회면은 열심히 하신 건데 그럼, 좀 무리하신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운동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운동은 이제 심장 기능이 안정화됐다면 운동은 하셔도 되는데 방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숨을 참고 이렇게 갑자기 힘을 쓰게 되면은 왜 혈압하고 맥박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할 때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발살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숨을 참고 복압을 올리고 힘을 꽉 쓰는 이 발살법은 사실은 이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멍멍할 때 콜 막고 푹 하는 것도 그런데 저 그림에 보시듯이 저렇게 하면 이제 척추나 이런 거 안정화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있는데 심장에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피하시고요. 호흡을 적절하게 또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갑자기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건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자분의 얘기를 네. 쭉 들어보다 보니 평소에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장 건강 때문에 좀 하시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면 건강한 분은 뭐 다 하셔도 되는데 권고하는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리드미컬하게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뭐 걷기, 뭐 빠르게 포함해서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중강도로 시작해서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하면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작할 때의 준비 운동 5분, 10분 끝나서 정리 운동 이걸 꼭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 적절한 신체 활동은 심방세동을 예방해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 있으신 분들 잘 조절되고 계시면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오히려 심방세동을 더 잘 조절하는 방법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단계라서 운동하다가 생긴 거고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하시거나 추가 시술 통해서 또 증상이 조절이 되시면 운동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작하실 때는 박은규 교수님 말씀처럼 천천히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교수님. 아니 그러면 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저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심박수 측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느끼는 정도가 있습니다. 저강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가벼운 집안일이라든지 그 평지 산책하기 이렇게 되면 별로 힘도 안 들고 숨도 안 차고 뭐 대화하고 뭐 노래하고 이런데 별 문제가 없는 정도가 되겠고요. 중강도라고 하면 그보다 한 단계 높아가지고 숨은 차고 땀은 나기 시작하는데 대화가 가능한 정도. 빠르게 걷기, 뭐 수영도 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테니스 치면 뭐 복식 정도 이렇게 되고 고강도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막 숨도 차고 그래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뭐 땀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뭐 격렬한 에어로빅이라든지 요새 말한 인터벌 트레이닝 또 테니스로 치면 단식 정도가 되겠죠. 네. 딱 저강도가 저한테 맞아요. 산책 정도. 네. 평생 중강도, 고강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잠깐 한 게 다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네. 이제 산책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좋죠. 심장 건강 좀 이제 질환 있는 분들도 중강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연기 씨 왜 이렇게 심각해요? 뭐 이렇게 걱정을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이게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긴 하네요. 저랑 같이 운동했을 때도 보면 저는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용기 씨는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네. 굉장히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렇지 않진 않았답니다. 연기를 한 거죠. 괜찮은 연기. 네.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진짜. 그죠? 네. 그죠? 뭐 저강도인지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숨 찼을 때 정말 이 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심박수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가볼까요? 심박수를 네. 이용해서요? 심박수 그럼 한번 이용해서 나와서 한번 심박수 측정하고 운동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저를 네, 쳐다보시는 예, 거죠?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몸으로 이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실 네.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저희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서 저런 기회는 아직 못 가져봤잖아요. 아까 예. 많이 힘들어할 걸. 굉장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운동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뭐 트레드밀 이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손에다 찬 거는 뭐예요, 선생님? 이건 산소 포화도하고 심박수가 같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운동할 땐 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네.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저강도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걷기이기 때문에 시속 한 3km 정도로 걷는 것을 해봤는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 뭐 어떤 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나이 생일 방송 나이, 실제 나이 다른가요? 방송만 나이 마음의 나이 실제 말고요. 85년생입니다. 아유 그러시면은 뭐 이제 40이라고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39입니다. 생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강도라고 하면 5, 60%니까 최대 심박수가 40을 빼면 한 180이 되겠죠. 0.566을 곱하면 90에서 한 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속 3km 운동을 하면 한번 맥박수 지금 우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요. 한 100 정도를 했는데 110까지 올라가서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중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중강도로 가나요? 중강도로 넘어가면 시속 한 6km 정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걷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표 심박수는 한 70이 되기 때문에 180에 70이면은 한 126 정도가 돼서 지금 심박수가 한 121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운동을 보통은 한 2, 30분 하는 거고요. 더 올린다. 만약에 자기 목표수가 고강도다 교수님, 하면은 예, 지금이 이제 중강도라고 네, 보면 중강도죠. 거였던 이게 거죠? 중강도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빨리 그리고 걷는 사람이 있나요? 고강도는 뛰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속 한 8km 내지 9km가 되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귀가 뛰고 점점 있네요, 빨개지고 이렇게 있어요. 되면은 우리가 심박수 목표치가 180에 80 이상이라고 치면 한 144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4를 넘어서 조만간 140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뭐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정도가 143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때문에 바로 멈추는데 이렇게 한 20분 정도 운동하시면은 감사합니다. 정리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천천히 걷는 네. 정리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측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뭐요? 영기 씨 지금 개그맨 데뷔한 지 몇 년 됐어요? 19년이요. 아, 19년. 네. 처음에 했던 개그는 어떤 개그였나요? 야, 뭐 천수야, 너 자꾸 나 괴롭히면 오늘 네가 쓴 일기가 내일은 네 유서로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그 말로 하는 개그를 했었구나. 예. 이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고강도를 잠깐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네. 제일 고강도로 했을 때는 대화하기가 좀 어렵고요. 중강도로 했을 때는 대화가 잘 됐는데 올라가면 힘들게 됩니다. 네.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중강도였던가 봐요. 아니 근데 짧게 했으니까. 아까 이제 중강도 20분 정도 이거 이제 얘기하시죠. 길게 하면 고강도가 되는 거. 옆에서 듣기는 굉장히 숨이 굉장히 찼습니다. 고강도 때문에. 네. 아 근데 이런 기회가 흔치 네, 않기 때문에 정말 흔치 않으니까 좋은 기회 잘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앞으로 씨. 기회가 많아서. 네. 근데 이 느낌 좀 몸에 좀 기억이 남나요? 그러니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느낌 영기 씨 어땠어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확연하게 차이 났어요. 네, 그리고 저강도랑 고강도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중강도까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잘 느끼는 게 중요해요. 심박수도 네. 중요한데 아까 운동 자각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이 정도가 자기가 중강도가 되겠구나 하면은 심박수랑 대략 맞기 때문에 꼭 심박수 측정 안 하고 이렇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